친자 검사 충격. 이재훈은 30년간 자신이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고 믿어왔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성공한 커리어, 현모양처 부인 한미경, 그리고 자랑스러운 두 아들 준혁과 준호. 겉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사소한 사건으로 시작되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큰아들 이준혁이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혈액형 검사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훈과 미경 부부는 모두 A형인데 준혁은 AB형으로 나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검사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검사를 해도 결과는 같았다. 준혁은 분명히 AB형이었다. 재훈은 당황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기초적인 유전 법칙으로도 A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경은 남편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30년 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폭탄 같은 진실이었다. 재훈은 혹시나 해서 둘째 아들 준호의 혈액형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준호는 A형으로 부모와 일치했다. 이것은 더욱 이상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의 혈액형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재훈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준혁의 혈액형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유전학에 대해 공부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다. A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가 나올 확률은 0%였다. 미경은 남편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평소 쾌활하던 재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그녀는 남편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30년 전 미경은 재훈과 결혼하기 직전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김성민이라는 재훈의 대학 동창이었다. 당시 재훈과 잠시 싸우고 헤어져 있던 시기였는데 성민이 위로해 주러 온 것이 그런 일로 이어졌다. 미경은 그 일을 평생의 비밀로 묻어두려고 했다. 며칠 후 재훈과 화해하여 결혼했고 신혼여행에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때 미경은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재훈의 아이라고 믿고 싶었다. 준혁이 태어났을 때 미경은 안도했다. 아이가 재훈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라면서 준혁은 점점 성민을 닮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혈액형 검사로 인해 모든 것이 의심받고 있었다. 미경은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만약 재훈이 친자 검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훈은 아내의 불안한 모습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미경이 요즘 들어 초조해하고 있었다. 혹시 아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재훈은 결국 친자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결과가 자신의 우려와 다르다면
즉 준혁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가족들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DNA 검사를 위해서는 준혁의 검체가 필요했다. 재훈은 준혁이 사용한 칫솔을 몰래 가져가서 검사기관에 제출했다. 자신의 타액과 함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재훈은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친자 확률 0%. 이준혁은 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30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준혁이 사실은 남의 자식이었다는 충격은 재훈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재훈의 머릿속에는 3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준혁의 첫 돌, 첫 걸음마,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을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재훈을 휩쓸었다. 아내 미경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30년간 자신을 속여온 것이다. 재훈은 집에 돌아가서 평상시처럼 행동하기가 어려웠다. 준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들어낸 자식이었다. 재훈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우선 준혁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미경이 30년 전에 누구와 관계를 가졌는지 추적해보기로 했다. 그는 결혼 전후의 상황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다. 30년 전 자신과 미경은 잠시 헤어져 있던 시기가 있었다. 사소한 오해 때문에 한 달 정도 연락을 끊고 지냈던 것으로 기억했다. 재훈은 당시 미경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은 김성민이었다. 대학 동창으로 재훈과도 친했고 미경과도 자주 어울렸다. 더욱이 성민은 AB형이었다. 재훈은 성민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직접 추궁할 수는 없지만 그의 반응을 살펴보면 무언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대학 동창회를 핑계로 성민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만난 성민은 어색해했다. 재훈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특히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준혁 이야기를 할 때는 아예 시선을 피했다. 재훈은 성민의 이런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성민이 준혁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성민의 DNA도 필요했다. 재훈은 성민이 사용한 컵을 몰래 가져와서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준혁과 성민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며칠 후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다. 김성민과 이준혁의 친자 확률 99.9%. 재훈의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다. 준혁의 친아버지는 성민이었다. 재훈은 이 결과를 받아들고 분노가 치솟았다. 30년간 자신을 속인 아내와 옛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미경을 추궁했다. 미경은 남편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재훈이 진실을 알아낸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고백했다. 30년 전 재훈과 헤어져 있을 때 성민과 하룻밤을 보낸 일, 그 후 임신을 알았을 때 아이가 누구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일, 하지만 재훈의 아이라고 믿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온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재훈은 아내의 고백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30년간 확신할 수 없으면서도 자신을 속여온 것이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다. 하지만 재훈은 아내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30년간 바보처럼 살아온 것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재훈과 미경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당사자인 준혁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재훈은 준혁을 대하는 것이 어색해졌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아들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준혁은 아버지의 변한 태도를 감지하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결국 재훈은 준혁에게만이라도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당사자인 준혁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준혁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혈액형 검사에서 시작된 의심, 친자 검사 결과, 그리고 어머니의 고백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준혁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완전히 멍해졌다. 자신이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준혁의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이었다. 그럴 리 없다며 아버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훈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다음은 분노였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왜 30년간 자신을 속였느냐고 따졌다. 자신이 알 권리가 있었는데 왜 숨겼느냐고 했다. 준혁은 자신의 친아버지가 김성민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다. 어릴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 아저씨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였던 것이다. 재훈도 준혁의 혼란을 이해했다. 그는 준혁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준혁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준혁은 며칠간 집을 나가서 친구 집에서 지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둘째 준호도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형이 집을 나간 이유와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의 원인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가족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30년간 쌓아온 가족애와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준혁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김성민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또 다른 절반을 확인하고 싶었다. 준혁은 성민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재훈의 아들이라고만 했다. 성민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만나주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성민은 준혁을 보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준혁이 자신을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준혁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30년 전 어머니 한미경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자신이 혹시 성민의 아들이 아니냐고. 성민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 성민은 30년간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왔다고 했다. 미경이 재훈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재훈과의 우정도 생각해야 했고 미경의 결혼 생활도 지켜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일부러 재훈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준혁은 성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친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간 자신을 모르고 지낸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다. 성민 역시 아들을 만난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30년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 준혁에게는 이제 2명의 아버지가 있었다. 30년간 자신을 키워준 재훈과 생물학적 아버지인 성민.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준혁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복잡했다. 재훈은 준혁이 성민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경이었다. 질투심도 있었고 준혁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 성민은 준혁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 했다. 30년간 놓친 시간을 보상하려는 듯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주준혁도 처음에는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성민과 만났지만 점차 감정적인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재훈이었다. 30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해온 준혁이 점점 다른 남자에게로 기우는 것 같았다. 미경은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자로서 가장 큰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의 30년 전 실수가 지금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성민이 준혁을 자신의 회사에 인턴으로 받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좋은 기회였지만 이것은 준혁이 성민에게 더욱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준혁은 성민의 제안을 놓고 고민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대기업 인턴 기회는 자신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재훈은 준혁의 고민을 알고 있었다. 그는 준혁에게 자신은 신경 쓰지 말고 본인에게 좋은 기회라면 선택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아쉬움과 섭섭함을 감출 수 없었다. 준혁은 결국 성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재훈에게는 이것이 배신처럼 느껴졌다. 미경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재훈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재훈은 이혼을 거부했다. 분명히 배신감과 분노는 있었지만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단번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또한 준호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혁이 성민의 회사에서 인턴을 시작하면서 집에 오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성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훈과는 거리가 벌어졌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다. 성민이 건강검진에서 불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의사는 성민이 선천적으로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이라고 진단했다. 즉,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준혁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렇다면 성민도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러면 자신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재훈도 이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면 준혁의 친아버지는 또 다른 누군가라는 뜻이었다. 미경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가족들 앞에서 3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당시 재훈과 헤어져 있던 시기에 성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남자와도 만났다는 것을. 그 남자는 정우진이라는 사람으로 당시 미경이 다니던 회사의 상사였다. 기혼자였던 우진은 미경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혼란스러워하던 미경은 한때 그와도 관계를 가졌다. 미경은 당시 자신이 3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재훈, 성민, 그리고 우진. 준혁이 태어났을 때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재훈의 아이라고 믿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었다. 가족들은 이 새로운 진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준혁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극에 달했다. 미경은 정우진의 현재 거주지를 알아보기 위해 옛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다행히 우진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고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었다. 미경은 우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DNA 검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진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아이의 정체성 문제라는 말에 결국 동의했다. 며칠 후 3번째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우진과 이준혁의 친자 확률 99.9%. 마침내 준혁의 진짜 아버지가 밝혀진 것이다. 3번째 남자인 우진이 준혁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준혁은 자신의 3번째이자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인 정우진을 만나러 갔다. 이번에는 확실한 친자 관계였기 때문에 더욱 긴장됐다. 우진은 준혁을 보는 순간 자신과 닮은 모습에 놀랐다. 특히 눈썹과 입 모양이 자신과 거의 똑같았다. 하지만 우진은 준혁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그는 30년간 다른 남자가 훌륭하게 아버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진은 준혁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자신은 당시 기혼자였고 미경과의 관계도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자신에게는 이미 다른 가족이 있고 준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준혁은 우진의 냉담한 반응에 상처를 받았다. 재훈은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었지만 30년간 진심으로 사랑해줬는데 진짜 아버지는 자신을 받아들이기도 싫어한다는 현실이 씁쓸했다. 오히려 이 만남을 통해 준혁은 재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혈연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아버지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준혁은 우진과의 만남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재훈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했다. 혈연관계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30년간 자신을 사랑해준 진짜 아버지는 재훈뿐이라고 말했다. 재훈은 준혁의 사과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30년간 쌓아온 정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는 준혁을 끌어안으며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준호도 형이 돌아온 것을 보며 기뻐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안도했다. 그는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경은 준혁이 재훈을 진짜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을 보며 죄책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의 실수로 이내 가족이 흩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사랑의 힘으로 다시 뭉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재훈과 미경은 이 사건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비록 상처도 있었지만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준혁은 대학을 졸업한 후 재훈의 회사에 입사했다. 성민의 회사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진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재훈은 아들의 선택에 감동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형과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도 언제나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1년 후 준혁이 결혼 발표를 했다. 그는 결혼식에서 재훈을 아버지로 소개했다. 혈연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한 것이었다. 5년이 흘렀다. 준혁에게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고 재훈은 할아버지가 되었다. 비록 혈연 관계로는 증조할아버지뻘이지만 재훈에게는 진짜 손자나 다름없었다. 가족들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끈끈해졌다. 혈연 관계라는 것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준혁은 자신의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30년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진짜 할아버지라고 말해주었다. 재훈은 손자를 보며 행복해했다. 30년 전 충격적인 진실을 알았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이제는 더욱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들은 혈연보다 강한 사랑의 힘을 믿고 있었다. 재훈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너는 내 진짜 아들이다. 준혁도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도 제 진짜 아버지세요. 그들에게 친자 검사의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30년간 쌓아온 사랑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자 검사로 시작된 충격적인 반전은 결국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선물이 되었다.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족은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